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타이밍도 절묘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배임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하고도 3개월 가까운 시간이 더 지난 시점에, 그것도 하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럴 거였다면 1년 넘는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왜 굳이 지금 결론을 내렸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던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 소식 듣고 다소 좀 뜬금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고요. 네. 박 처장님께서는 검찰의 처분 결과 언제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저희도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일 때문에 정황이 없는 와중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저희 참여연대 사무실로 등기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예. 이게 검찰이 사건 처리 결과 처분 통지서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딱 3장짜리 우편을 이제 받아보고서야 금요일 오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형사 6부의 정옥자 검사 명의로 된 처분 통지서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시영 씨 아들, 그리고 김윤옥,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씨 세 사람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이런 내용이 담긴 종이였습니다. 예.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고발한 게 지난해 3월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후의 사건 경과, 그리고 어떻게 고발하게 됐는지 짐작은 됩니다만 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벌써 이 사건이 생긴 지가 2011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가물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예.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조금 된 2010년부터 퇴임 후에 거주할 집을 이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거주할 집뿐만 아니라 경호시설도 함께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이 집을 고르는 것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가족이 살 집과 경호원들이 거주할 곳을 함께 사면서, 대통령이 살 집의 가격은 낮춰서 계산하고 경호시설 부지는 가격을 높게 쳐줘서 9억 7,200만 원 정도를 국가는 더 내고 이 대통령 일가는 아끼는, 그래서 9억 7천만 원 정도가 국가가 손해를 보고 이 대통령은 이득을 보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1년 5월에 이 사건이 알려져서 야당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했지만 검찰은 그때 당연히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서, 최소한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과 경호청 직원 3명은 기소해서 작년 가을에 모두 이제 유죄 판결까지는 나왔죠. 예. 아쉬운 거는 이광범 특검도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이다 보니까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받았지만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이제 거부를 했었고, 그리고 수사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려고 했더니 대통령이 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해서 청와대의 깊숙한 곳까지는 이광범 특검이 손을 대지 못했는데요. 예. 작년 이제 2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퇴임한 직후였죠. 퇴임한 직후인 작년 3월 5일에 저희가 이제는 퇴임한 대통령이니까 좀 철저하게 한번 수사해봐라 라는 요청을 담아서 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한 대로 1년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이렇게까지 일이 오게 된 겁니다. 예.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그 이유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던가요? 저희가 첫날 금요일날 받을 때는 이제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었고,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서 이른바 이제 기소하지 않는 이유,
불기소 이유서를 청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경호처장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을 산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가격을 자기가 내야 될 몫과 국가가 내야 될 몫을 어떻게 분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 경호처 직원들의 말을 그냥 그걸 믿는다 예. 하는 부분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말을 믿어야 되느냐? 왜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은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그게 믿을 만한 말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시한 바 없이 단순히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것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 좀 수사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빨리 사건을 종결짓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대로라고 한다면 네. 이 전 대통령이 살게 될 집에 관한 문제인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김인존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이제 독단적으로 그것도 위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이제 진행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거를 검찰의 얘기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뭐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수사나 처벌 의지가 없었다. 이것 말고는 이해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수사 검사는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 사건을 처음에 고발한 다음에 예. 한 2, 3개월 후에 고발인 조사는 사실은 빨리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고발인 조사는 뭐 진작에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진척이 지금 한 1년가량 사실은 아무 일이 진척이 없다가 이번에 된 거고요. 이번에 처분하는 검사와 원래 이 사건을 맡아서 작년에 저희 고발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났던 검사는 다른 검사인 것 같습니다. 예, 바뀐 검사고요.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 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보고했고 또 심지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한 사실이 재판에서 그동안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재판에서 드러난 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그게 제일 제가 검찰에게 사실 고발할 때 가장 좀 비중 있게 다룬 근거라 할까요? 처벌의 예. 근거가 대통령하고 김인종 전 처장하고는 최소한 3번의 땅 매입과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10년 2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땅을 사자라고 하는 결정이고, 그다음에 2011년 초와 2011년 4월에 이 거래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고요. 땅은 2011년 5월경에 이제 계약이 되는데요. 예. 2011년 4월경에는 2011년 초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내곡동 사저하고 또 다른 한 곳을 후보군을 2개로 압축했다라는 거를 2011년 초에는 보고를 했었다 했고, 그다음에 땅을 매입하기 직전에 2011년 4월에는 최종적으로 내곡동 땅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고서 이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냐 그러면 그 땅은 자기 이름 말고 이시영 씨 명의로 아들 이시영 씨 명의로 사라라고 했고, 김인종 씨가 검찰에서 특검에서 그나마 진술한 거는 예산을 제외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을 제외하고만 대통령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까지는 보고했다는 그게 지금 드러난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이런 정황, 아들 이시영 씨 이름으로 땅을 사라, 그리고 대통령은 예산을 제외하고 예산이 부담하는 것 말고 나머지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라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11억이 넘는 이 큰 집을 사면서 평당 가격이 가면 대충 어느 정도냐 하면 국가는 어느 정도 예산 투입하는데 내 돈은 얼마나 나가느냐 뭐 이런 상세 내역을 설명을 안 들었던 것도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 예. 대통령이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김인종 전 경호처장하고 이렇게 집의 거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유독 그 땅의 가격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고발장 접수하신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사실은 어떻게 나왔어야 마땅하다, 뭐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을 텐데. 예. 결론을 희망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배임행위가 된다. 예. 김인종 전 처장은 배임죄로 이 사람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죄로 이 실무자들은 처벌을 받았던 만큼 그 이득을 본 사람도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예. 물론 결론은 또 저희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검찰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소는 했어야 된다. 예, 수사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예. 검찰은 수사를 한 게 없었던 거죠. 옛날 검찰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아무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검찰이 했던 보았던 김인종 처장의 그 진술, 3년, 4년 전에 나왔던 그 진술 내용만 그대로 그냥 보았을 뿐이지, 예. 새롭게 추가로 조사를 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거나, 서면으로라도, 조사를 했거나, 이런 노력들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서면 조사 자체도 안 했습니까? 예.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예.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말이 맞다, 이렇게라도 이제 보통은 불기소 이유서에 쓰는데, 그게 내용 보면,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어떤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믿겠다라는 것만 있지. 예. 이전 대통령 측에서 낸 무슨 조서에 따르면, 이전 대통령이 말한 진술에 따르면,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과거 2011년도에 했던 검찰의 진술, 그리고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렸을 때 그 자료, 그것만 보고 모든 걸 결론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안 하고 결론 내린 것이 가장 저희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결과도 문제지만 수사를 하지 않고서 결론 내렸던 거, 이게 더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더욱더 정치검찰이다. 권력의 앞에서 고개 하나 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검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고발인에 대한 조사 자체를 안 했다. 그리고 네. 처분을 내렸다. 이것 자체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조사 방법이야 이제 검찰의 재량이니까 사실은 그 자체로 왜 피의자가 되는 사람, 피고발인을 부르지 않았느냐, 이걸로 그 자체로 사실은 위법은 아닙니다. 근데 위법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게 맡긴 권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힘이 검찰에게 있는데, 예. 그런 걸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 이거는 뭐 위법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직무를 유기했다. 그렇게까지 그럼요. 볼 수는 있겠군요. 네.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조사도 안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자체를 1년 3개월 가까이 좀 끌었고요. 네. 결국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처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시점상으로 본다면 지방선거 목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경우에 검찰은 아주 중요한 사건,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좀 떳떳하지 않은 사건이라 그럴까요?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사건들은 국민들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발표를 항상 해왔습니다. 상투적인 방법이죠.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했는데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봐도 왜 1년 몇 개월 동안 끌다가 최근에 수사를 종결을 했는지, 이번에 이걸 발표하는지, 예. 그렇다면 최근까지 무엇을 뒤져봤다든지 찾아봤다든지 노력을 최근까지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조사 발표 타이밍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경황이 없을 때 그냥 발표해버리고, 자기들은 여론의 관심이 좀 떨어질 때 그냥 처리해버리겠다. 그런 속셈이 보이는데요. 또 보통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자기들이 좀 떳떳하지 않은 경우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번에도 사실은 처분은 수요일인 27일에 했지만 기자들에게 그걸 전혀 알리고 있지 않다가 저희한테 우편으로 저희가 딱 금요일 오후에 받아볼 수 있게끔 보내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고서 조용하게 이 사건을 빨리 여론에 관심 없는 상황에서 해결해버리겠다. 그렇게 계산을 한 처분인데요. 이런 것도 매번 사실은 왜 주말을 앞두고서 사건을 발표하느냐.
이런 비판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좀 안 고쳐지고 있는 것도 좀 검찰이 떳떳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검찰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뭐 항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항고를 한다고 해서 이 의지 없는 검찰이 뭐 과연 바뀌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괜히 힘 빼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뭐 생각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인데요. 예. 저희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해서 항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항고를 할지 이런 걸 좀 더 생각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항고는 뭐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로부터 한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저희가 잘 좀 생각해서 이왕 할 거면 효과적으로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법률적으로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항고를 해서 또 같은 검찰 물론 이제 서울 고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결과가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지금 저희가 제출한 무슨 자료가 새로운 증거가 지금 당장 나와서라기보다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부르거나 대통령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또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하는 수사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 수사 의지가 지금 현재 검찰에게는 안 보이는데 저희가 당장 그냥 항고장을 하나 낸다고 해서 어떤 의지가 또 생길 거냐. 물론 항고를 맡는 검사가 어떤 검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낙관하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다시 한번 형성된다든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좀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좀 바뀐다 그러면 예. 그래도 이 검찰에게 좀 더 수사 의지가 생길 수 있는 또는 수사 의지를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매우 비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달 정도 처분 받은 이후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항고 여부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박 씨 배임 혐의로 고발했던 참여연대 박근영 협동사무처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검찰이 1년 3개월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합니다. 여기는